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완벽한 것이 늘 자신에게 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진 내면의 잠재력을 무심하게 덮어두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벗어나지 않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의 좌절로부터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아마도 죽음과 삶에 대한 깨달음이나 무언가 이루려 하는 강인한 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CEO인 스티브 잡스는 늘 자신의 잠재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공을 하였지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 중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은 연관시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의 순간들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이런 삶의 방식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남과 다른 것을 만들어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요. 때로 인생이 당신을 벽돌로 내리치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신념을 잃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사랑 앞에 진실하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은 못 찾았다면 안주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세요. 그것을 찾아낸다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찾게 되면 다른 좋은 관계들이 그렇듯 여러분과 그 좋은 일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 안주하지 말고 계속 찾아다니세요. 17살 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저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오라는 대답이 여러 날 계속되면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제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남들의 기대나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선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는 싫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돼 있는 종착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어쩌면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일지 모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낡은 세대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에서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도그마,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과 직감은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늘 배고파라. 늘 어리석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늘 배고파라. 늘 어리석어라. 내면의 갈등은 제대로 된 인생을 찾기 위한 시작이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이게 내 현재 모습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푸지 씨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막연히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실린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무언가 중요한 것, 무언가 화려한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위 이야기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발사 푸지 씨의 푸념이다. 모모는 어느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모모라는 아이를 통해 작은 행복과 시간의 소중함을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지만 자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시간과 바꾸어준다는 회색 신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의 삶이 시간에 쫓겨 각박해지고 온 도시가 불행에 쌓였을 때 모모는 여러 모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회색 신사로부터 모두 찾아주게 되고 사람들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모모라는 책에 흥미를 느낀 것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동화라는 소개에 끌렸기 때문이다. 이발사 푸지 씨의 푸념을 읽는 대목에서 마치 그가 나인 것처럼 보였다. 나 역시 내 삶을 늘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난 많은 시간 지금까지 나는 뭐 하고 살았지? 고작 내가 이룬 것이 이것밖에 없나? 하며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했다. 당시 나에게 추구해야 할 욕구는 재산, 지위, 명성이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구도 있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였다. 두 가지 욕구는 항상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막연한 물질적 욕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욕구는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것은 책밖에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점에 갔다. 자기계발서 코너를 돌며 책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다. 그렇게 계속 서점을 돌던 중에 모모라는 노란 표지의 책을 발견하였다. 아이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소개는 나의 마음을 끌었고 그 책을 사서 돌아왔다. 바로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다 보니 지금의 내가 아닌 어릴 적의 내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책 속에 빠져들면서 점점 나는 주인공 모모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만큼 생각도 아이처럼 더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3일간 모모에 빠져 책을 읽었다. 모모에 나오는 회색 신사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달콤한 제안을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우리는 빠른 성공을 위해 물질적 욕구가 최고라고 배워왔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했다. 이런 욕구들을 더욱 부추긴 것은 각종 매체와 기업들이었다. 이들은 모모에 나오는 회색 신사의 달콤한 제안과 똑같이 말한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모모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과 바꾸었다. 하지만 결코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즐거움이나 목적은 단순한 물질적 욕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차원의 욕구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모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런 우리의 고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머니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웃과 자신의 작은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20대에는 학업에 몰두하고 30대에는 일에 몰두하였다. 40대 이후가 되면 자기 삶에 몰두해야 한다. 자기 삶에 몰두하려면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고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흔들리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행동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행동 기준은 자기 삶의 비전을 통해 세울 수 있다. 비전은 내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준다. 비전은 상상력, 직감력, 통찰력 등을 뜻하거나 미래상, 미래의 전망, 선견지명 등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비전이 곧 인생의 목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곧 내 삶의 이유와도 연결된다. 니체는 자신의 왜? 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곧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니체 인생의 왜는 인생에서 찾으려는 궁극적 목적이다. 나는 인생의 왜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과 노하우를 공부했어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했던 직업, 부, 명성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욕구는 절대로 비전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을 쫓아 살게 되면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부와 명성을 이룬 사람, 갑자기 자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일찍이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낮은 욕구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경계하고 고차원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고차원적인 삶의 목적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낮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서도 왠지 자신에게 딱 맞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의미나 목적은 보석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타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해할 것이 없다. 즉,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목적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오스트리아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으로 썼다. 그 책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사는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성취해야 할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인생의 의미는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죽음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죽음이 드리운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가 제시한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기로 함으로써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삶의 목적 즉 비전을 세움으로써 가능하다. 비전은 단시일 내에 완성되지는 않는다. 꾸준한 시간이 들어가지만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듯이 하면 자신만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아직도 비전을 세우지 못했다면 자신만의 비전을 만들어 보아라. 비전을 만든다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왜 나에게 또다시 오늘이 주어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고 오늘을 살아야 할 충분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활력이 넘치고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활력들이 당신의 삶을 더 보람차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